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지치고 왜 이렇게 자주 불안해질까? 별일 없는 하루에도 문득 마음이 가라앉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잘 지내다가도 이유 없이 모든 게 싫어질 때가 있죠. 사실 그런 마음의 소란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부처님께서는 그걸 마음의 독이라고 하셨습니다. 탐, 진, 치. 탐욕, 분노, 어리석음. 탐진치는 내 안의 탐욕이 세상을 왜곡하고 분노가 관계를 파괴하며 어리석음이 진실을 가린다는 경고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삶을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하셨죠. 탐은 더 가지려는 마음입니다. 지금도 괜찮지만 조금 더 있으면 좋겠고 더 가지면 더 행복할 것 같고. 그런데 이상하죠? 원하던 걸 손에 넣었는데도 곧 또 다른 걸 원하게 됩니다. 우리의 욕심은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치는 분노의 마음입니다. 내가 원하던 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속에서 불길이 올라옵니다. 그 분노는 때로는 말로 행동으로 튀어나오고 때로는 침묵 속에서 우리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치는 어리석음입니다.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 모른 채 겉으로 반짝이는 것만 좁고 남들이 다 한다는 이유로 따라가고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은 들여다보지 못한 채 계속 바쁘게만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독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짜 평화를 결코 맛볼 수 없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먼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올라오고 있는지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 욕심이 올라올 때, 분노가 일어날 때, 헛된 생각에 빠져 있을 때,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맑아집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다만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나를 온전히 바라보라고요. 당신의 마음은 결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 조금 지쳐 있을 뿐이고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할 뿐이에요.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살며시 안아주세요. 그것이 바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어느 한 사람을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지수는 아침에 일어날 때 전날의 실수나 타인의 시선에 짓눌리던 마음 대신 오늘 하루 나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자는 다짐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과 비교하는 시선 속에 살다 보니 습관처럼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란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멈추었습니다. 그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 계속해서 가슴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타박하는 순간마다 속으로 그래도 나는 노력하고 있어라고 말해보았습니다. 어색했고 믿기지 않았고 때론 눈물이 날 만큼 거짓말 같았지만 그렇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기 안에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지수는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와의 일로 크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프로젝트 중에 작은 오해가 점점 커지면서 지수는 마치 모든 잘못이 자기 책임인 듯 몰아가졌고 그 동료는 공개된 자리에서 지수를 몰아붙였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지수는 며칠이고 자책했을 겁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지. 역시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 봐.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지수는 그날 퇴근길에 잠시 공원 벤치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며 그날의 상황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오늘 최선을 다했는가? 내가 아닌 누군가의 감정까지도 내가 책임져야 할까? 그 물음에 그래, 나는 오늘도 나름대로 성실했어라는 대답이 따라왔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억울한 감정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휘청이기보다 자신의 중심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연습이 되어가고 있던 겁니다.
지수는 어느 날 어릴 적 친구 민경과 오랜만에 만나게 됩니다. 민경은 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친구였지만 그날따라 조금 지쳐 보였습니다. 지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민경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 나 자신이 너무 싫어.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자꾸 화부터 나고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하나 자책하게 돼. 지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지금도 가끔 그래.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남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나 자신을 돌보는 게 먼저더라. 그래야 아이에게도 따뜻함을 줄 수 있더라. 민경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의 말은 조언이기보다 같은 길을 걸어온 이의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경도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인사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괜찮아. 오늘도 잘할 거야. 부처님의 가르침은 때로는 아주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라.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비와 평화를 이 세상에 전하고자 한다면 그 출발점은 나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돌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기적이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을 무시하거나 희생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자기 소외입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다 뒤져도 너보다 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는 없다. 그만큼 나 자신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수는 이제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일상은 바쁘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때때로 복잡했지만 이제는 그 안에서 흔들리기보다 중심을 세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조용히 앉아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속에 자주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나 자신에게 친절했는가? 그 질문이 지수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넘어져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고 울어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경험 속에서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보듬는 그 과정이야말로 삶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수는 어느 날 주말 오후 늦게 혼자 카페에 앉아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나를 돌보는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 보려는 노력이 이제는 조금씩 습관이 되어가고 있었죠. 커피잔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대화,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 그런 사소한 것들이 문득 지수에게 고요한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일기장 한 귀퉁이에 이런 문장이 적혔습니다. 나 자신을 돌보는 건 나를 위한 일이면서 동시에 결국은 모두를 위한 일이라는 걸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그리고 지수는 자신이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경계심 없이 나를 열 수 있는 사람들의 존재였습니다. 예전엔 마음을 여는 게 두려웠습니다. 상처받을까봐, 약해 보일까봐, 혹시라도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까봐 늘 마음의 벽을 세우고 살았죠. 하지만 자신을 조금씩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타인과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회사의 후배 선우와도 전보다 훨씬 편하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선우는 신입사원으로 늘 긴장하고 실수에 대해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예전의 지수와 꼭 닮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우가 작은 실수로 팀장에게 꾸중을 들은 날 지수는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선우 씨, 나도 입사 초반에 실수 많이 했어. 근데 그게 나를 무능하게 만들지는 않더라.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나를 더 잘 이해하게 됐다는 거야. 그 말에 선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존경하는 선배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선배가 자신에게 그걸 솔직히 말해줄 만큼 마음을 열고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던 것이죠. 그날 이후 선우는 예전보다 실수를 빨리 회복했고 지수에게 종종 고맙다는 메시지를 전하곤 했습니다. 그런 관계의 경험은 지수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건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본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진짜 자비라는 걸 체감했기 때문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지수는 절에 다녀왔습니다.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사찰, 바람에 흔들리는 은행잎 소리, 은은한 목탁 소리, 조용히 명상하는 사람들. 지수는 법당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그렇게 몇 번의 숨을 이어가다 보니 마음속에 그동안 쌓여있던 생각들이 하나씩 떠올랐다가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이 미워했던 순간도, 억울했던 기억도, 또 누군가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던 감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감정들을 마치 친구를 대하듯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 그런 일도 있었지. 내가 그때 많이 힘들었구나. 그 순간 눈가에 뜨거운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것은 울컥 올라온 슬픔이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억눌러 온 감정들이 조용히 풀려나가는 듯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지수는 절을 나서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음의 평화란 고요한 바람 같은 것.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솔직해질 때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구나. 몇 달이 더 흐르고 지수는 새해를 맞이하며 작은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돌보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말자. 예전에는 나를 돌보는 일이 마치 해야 할 일을 미뤄두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바쁜 하루 중에 잠깐 숨 돌리는 것도,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도 왠지 이기적인 일처럼 여겨졌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지수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자비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자비는 결국 나를 둘러싼 이들에게도 온기를 전한다는 것을. 지수는 여전히 실수도 하고 때론 불안해하며 흔들리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날을 이상한 날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 날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곧 자신을 돌보는 지혜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어느 날 지수는 동네 도서관에서 열린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소규모로 진행되는 그 모임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가 저마다의 이유로 이 시간을 찾았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수는 처음엔 조금 낯설었습니다. 조용히 앉아 숨을 쉬고 감정을 들여다보는 시간. 예전의 지수였다면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을 먼저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그 짧은 시간이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한다는 것을. 명상 지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음의 소리를 듣는 일도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소리는 아주 작고 조용하기 때문에 들으려 하지 않으면 평생 모른 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지수는 그 말을 들으며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무엇이지? 그 물음은 단번에 답을 주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지수는 자주 자리에 앉아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그 질문이 때론 불편하고 낯설고 아프기도 했지만 지수는 그 물음들이 자신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수는 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렇듯 지수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며 말없이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지수는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울먹이며 문을 열었던 날 아무 말 없이 토닥여 주시던 어머니의 손길. 그 손길은 말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너는 너대로 충분해. 지수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나 자신을 돌보는 연습을 하고 있어. 옛날에는 늘 남들 눈치 보느라 나를 놓치고 살았던 것 같아. 어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사람은 자기를 아껴야 남도 아끼지. 지수는 그 말이 왠지 부처님의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거창한 언어나 철학이 아니라 이렇게 산속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말과 손길로 전해지곤 하니까요. 그날 밤 지수는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거리에는 하나둘 불이 꺼지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일이 나의 숙제라는 걸 이제는 잊지 말자. 그리고 한 문장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내가 나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그제야 진짜 평화가 시작된다. 그 후로도 지수의 삶은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회사에선 긴장되는 일들이 많았고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예전처럼 스스로를 벌주거나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직장에서 실수로 보고서를 잘못 제출해 상사에게 혼이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의 지수였다면 집에 돌아와 자책으로 밤을 새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지수는 퇴근 후 조용히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쉰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오늘은 그저 그런 하루였을 뿐. 그리고 따뜻한 차를 끓여 스스로에게 건넸습니다. 괜찮다고 말해주는 누군가가 없어도 이제는 자신이 자신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지수는 짧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혼자 걷는 길, 혼자 밥을 먹는 시간, 혼자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들 속에서 지수는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볍고 따뜻했습니다. 한 해 전만 해도 혼자는 외로움과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었는데 이제는 혼자라는 시간이 스스로를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있었죠. 여행지의 어느 조용한 사찰에서 지수는 벽에 걸린 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몸이 아프면 약을 먹고 마음이 아프면 조용히 자신을 들여다보라. 그 문장이 이상하게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습니다. 지수는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나의 상처도, 나의 기쁨도, 나의 성장도 내가 품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야. 지금도 어딘가에 지수처럼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다시 배우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지쳐있고, 누군가는 상처받아 있고, 또 누군가는 너무 오래 자신을 미워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괜찮은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고 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삶은 원래 그렇게 완성되지 않은 채로 조금씩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그 여정을 걷는 중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 단 한 가지 당신의 마음에 이렇게 속삭여 주세요.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히 소중해. 그 한마디가 어쩌면 긴 어둠을 지나 새벽을 여는 첫 등불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도 혹시 지금 이유 없이 지치고 불안한가요? 사람들 사이에서 웃고 있지만 마음은 점점 텅 비어가는 기분인가요? 괜찮습니다. 지금의 당신도 충분히 잘하고 있고 당신은 그저 조금 더 자신을 바라볼 시간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처럼 사랑하라. 자신을 버리지 말고 자신에게 충실하라.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누군가를 만족시키는 것도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이 순간 당신 자신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는 것입니다. 괜찮아. 지금 여기 있는 너도 충분히 소중해. 이 말을 매일 당신의 마음속에 건네보세요. 그 말이 마음에 닿는 순간 당신은 이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스스로를 향해 너무 차갑지 않으셨나요? 오늘 하루 자신을 탓하는 대신 나는 충분히 애쓰고 있어라고 말해보세요. 조금 어색할지도 모르지만 그 말은 여러분의 마음을 서서히 감쌀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따뜻한 말이 누군가에게 건네질 수 있을 때 그 자비는 점점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따뜻한 자비는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